뜨거운 열정과 감동의 무대가 펼쳐졌던 2024 파리올림픽.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에게는. 저의 기록을 위해서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지만 협회에서 어떻게 해주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환희와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갈등이 있은 적 없고요. 제대로 다 선수 생활을 했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선수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체육단체들. 한 선수의 고백은 이들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너무 속상했는데 그래도 잘 복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따며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긴 안세영 선수. 그런데 시상식 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부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못했고 협회가 많은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분노를 원동력 삼아 달려왔다고 밝힌 안세영 선수.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선수 사이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달 24일 국회. 체육계 주요 인사들이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는 공정했느냐 혹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혹시 불공정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김학중 감독님, 저 사진 한번 보고 싶죠.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다. 발바닥에 물질성 염증입니다. 어느 선수 겁니까? 안세영 선수 좋아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의 발 사진입니다. 협회와 선수 사이 갈등의 시발점으로 알려진 이것. 불편한 신발로 인한 염증성 물집이라는 겁니다. 신발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발. 한번 다음 사진 봐볼게요. 지금 저 Y로 시작하는 회사에 저 브랜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예요. 저희는 일단 스폰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행정적인 쪽에서는 제가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규 회장님. 네. 지금 김학중 감독님 저 답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김태규 협회장은 규정을 내세웠습니다. 한 3, 40년 동안 이어져 온 그런 규정. 여보세요, 회장님. 국가대표 선수가 신발이 안 맞아서 저 불편을 호소하고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호소를 하는데 후원사와의 계약도 있고. 또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네. 그 어쩔 수 없는 답변입니다. 회장님! 네. 어쩔 수 없는데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예? 왜 회장을 계속하고 계시냐고. 아니죠. 그 회장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협회장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해결하라고 협회장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투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발은 선수의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입니다. 하지만 배드민턴 협회 규정상 국가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훈련과 대회에서 협회가 지정한 용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약간 조금 그 수비를 하면서 무릎 좀 부딪힌 것 같거든요. 예.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후 안 선수는 맞지 않는 신발에 대한 불편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올림픽을 5개월 앞둔 올 2월, 안 선수는 협회에 13장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운동화를 신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당시 협회 관계자들과 안 선수의 부모님이 만나 이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선수의 의견은 묵살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영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산을 건드린 것 같고
그때 저희가 이야기를 하자고 했을 때 그때 답을 주시고 해결책을 찾았으면 이렇게 더 어렵게 갈 일이 아니었겠죠? 근데 그때 그것마저도 이거 고민을 안 하신 거니까. 그래서 되게 안타깝고 그런 것 같아요. 해결하시는 것 자체가. 올림픽 종목 가운데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까지 후원사의 물품만을 강제하는 종목은 배드민턴과 복싱뿐입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14일 배드민턴 협회는 후원사와 다시 협의하겠다며 한시적으로 운동화 착용 자율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의 공식 후원사였던 A사. 2009년부터 9년 동안 후원사로 국가대표팀과 함께했습니다. 특히 이제 A급 선수들한테는 더 신경을 더 써주죠. 우리 할 때는 이용대 선수가 발이 좀 짝짝이었어요. 한 5mm, 0.25mm 정도 발도 맞춰줬어요. 이용대 선수 한 신발은 왜냐면 A급이니까. 우리나라 배드민턴 동호인 인구는 약 400만 명. 전국 1,700개가 넘는 클럽에서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습니다. 국내 배드민턴 용품 시장 규모도 약 2조 원 규모로 작지 않습니다. 스타 선수가 신은 신발, 사용한 라켓은 그만큼 큰 홍보 효과를 누립니다. 대표팀을 후원 계약하면서 떡상을 했죠, 사실은. 그때 또 이용대가 우리 후원을 받는 선수였고. 그래. 후원사가 거액의 후원금을 내놓아도 결과적으로는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원 비용이 효과가 글로벌에서는 엄청나죠. 연에 4억을 냈는데 매출이 100억이 넘는다. 충분히 하죠. 2009년 첫 계약 당시 이 업체는 4년 계약에 $10,000,000를 제시해 경쟁사를 누르고 입찰에 성공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수록 후원금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고 우리나라 스포츠계가 놀랐어요. 배드민턴으로 이런 후원 금액을 이렇게 높이 받아온다. 그 전에 50만 불밖에 안 줬는데 1년에. 우리 270만 불에 따왔어요. 5배 주고. 그러니까 놀라죠. 소문 듣고. 너네 이러면 안 된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배드민턴 협회가 다시 공식 후원사를 정할 무렵 어찌된 일인지 배드민턴 협회는 후원사 선정 입찰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참가 입찰 의사가 있으니 공문이 준비가 되면은 알려줘라. 왜냐면 우리도 돈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럼 비밀리에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답이 안 와요. 공문을 보내는데 답도 안 오고 회신도 아무것도 없어요. 해가 바뀌고 1월 달 되니까 수의 계약한다고 소문이 나요. 이게 뭔 경우냐. 얼마 뒤 배드민턴 협회는 경쟁 입찰 없이 수의 계약으로 B사와 후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사와의 후원 계약서를 살펴본 A사 관계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과거 A사가 후원했던 금액보다 적은 후원금으로 B사가 공식 후원사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4년 계약에 약 $85만 차이가 납니다. 상식적으로 난 이해가 안 된다. 나라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인데 160억이라는 돈을 수의 계약을 했다? 그냥 주는 거죠. 우리나라 배드민턴 그 실력이 연간 180만 불짜리는 절대 아니에요. 엄청난 수준인데요. 세계 정상이잖아요.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하면 후원업체 선정은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미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협회는 B사와 맺었던 직전 계약에서 우선 협상 조건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 우선 협상 조항은 스포츠 후원 계약에서 흔히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선 협상일지라도 무조건적인 수의 계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보도 사실 들어온 것도 많고 우선 협상이라는 걸 또 확대해서 간 거예요. 축구협회도 우선 협상이라는 게 과거 나이키하고 뭐 있었고 했는데 우선 협상이라는 게 무조건 당신하고 했으니 계속 무조건 그게 아니라 돈 조건이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돈 줘 여기서는 당신은
190만 불인데 여기는 300만 불이래. 그러면 당신은 여기 300만 불짜리 왔는데 당신 우선협상자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의미로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그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할 때도 뭐 천재지변이라서 경쟁 입찰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입찰자가 한 명밖에 없다든지 뭐 예를 들어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수의계약 체결이 수인되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건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이후 또 한 번의 수의 계약을 비사와 체결합니다. 이번엔 다른 용품 구입을 위해서입니다. 배드민턴 승강제 리그는 총 5단계의 피라미드로 구성돼 매년 국고 보조금 지원 사업인 승강제 리그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한 건데요. 승강제 리그를 운영하는 종목 단체 중 가장 많은 문체부 예산을 지원받는 배드민턴 협회. 또한 팀당 후보 포함 최소 14명 국고 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예산 집행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나라장터 입찰을 거쳐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비후원사에 셔틀콕 대량 구매라는 또 다른 특혜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협회장의 페이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입을 대가로 다른 보상이 있었다는 의미. 갑자기 지방에 셔틀콕이 막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뭐 어느 지역에서는 뭐 셔틀을 뭐 200탈 받았다, 어디는 500탈 받았다, 어디는 막 1000탈 받았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갑작스럽게 전국적으로 쫙 퍼져 버리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어디서 이렇게 셔틀이 나오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 이사회에서 그 얘기가 거론이 된 거예요.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조사 결과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대표팀의 후원사 용품을 강제하고 또 일각에서 제기된 협회장의 페이백 의혹과 관련해선 횡령, 배임 혐의까지 거론하며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배드민턴 협회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배드민턴 용품을 구입하면서 구입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셔틀콕을 추가로 받은 겁니다. 임원진의 항의가 이어지자 협회장은 페이백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나라 돈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덤으로 받은 셔틀콕은 1억 5천만 원 상당. 문제는 이 셔틀콕이 언제 어떻게 사용됐는지 장부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페이백 셔틀콕을 협회장이 임의대로 사용했다는 의혹. 지금 각 시도에 셔틀콕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추적을 한번 줘보세요. 이사회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회장님은 그냥 그거를 회장님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 유효적절하게 쓰는 거죠. 유효적절이요? 그게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게 마음대로입니까? 왜? 그 회장님은 그렇게 써도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권한은 없습니까? 아니 회장 권한이 그 정도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얘기가. 협회는 유소년 리그를 포함한 대회 개최 성적을 토대로 지역별로 셔틀콕을 배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최다 개최지인 경남이 받은 용품은 단 수건 3장. 반면 협회장의 출신 지역인 충남은 5천만 원 상당의 용품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4년 동안 100타 받은 게 다인데요. 근데 그게 다야 걸로 제가 담당을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네네. 그동안 받은 건 그게 다예요.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했으면 그거를 정상적으로 수익이면 그것도 수익이잖아요. 협회 수익이잖아. 그러면 협회의 수익으로 기타 수입이든 뭐든 해서 잡아서 그거를 어떤 그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사회를 통과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억대로 된 그거를 누가 그걸 회장 맘대로 써도 된다고 도대체 어느 규정에 그런 게 있냐. 왜 회장이 그 정도도 못하냐 이거야. 그래서 지난 24일 국회에 출석한 김택규 협회장.
잠시만 얘기 가능하실까요? 오늘은이야 시간이 안 되지. 일정을 한번 잡아볼 테니까. 원래 내일 하기로 했었는데. 네, 지금 오늘 끝나는 시간이 그 되니까. 그럼 내일 못하는 이따가 전화 통화 하시자고요. 일정을 잡을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 직후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선수 관리부터 이른바 페이백에 대한 횡령, 배임죄 적용 여부, 보조금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는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막대한 권한과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한 해 4천억이 넘는 예산을 대한체육회에 지원합니다. 올 한 해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보조금으로 약 7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협회장은 국가대표팀 후원금까지 약 200억이 넘는 협회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국가대표 감독과 주요 직책에 대한 임명권도 배드민턴 협회장이 갖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대한배드민턴협회. 추적 60분은 알려지지 않은 협회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추적 60분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한 제보자. 과거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비롯한 다수의 체육단체에서 고위 임원을 지낸 체육계 원로입니다. 안세영 선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른 한 분이라도 이런 사태를 올바르게 좀 바로잡아주는 어른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서. 안세영 선수가 어렵게 낸 용기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국내대회가 있으면 전부 그 밥비를 다 받습니다. 출장비, 숙박비, 식사비 그 외국에 있으면 외국에 나가면 다 비슷해서 그럼 운영비 그렇게 다 어디서 나오겠어? 선수들 다 스폰서 계약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문체부에서 법인화라고 해서 준 돈 이렇게 나온 돈 그러니까 협회 이사들이 40명이잖아요. 그 신기하게서 국가대표 선수를 팔아가지고 그 돈 챙겨가지고 선수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쓰고 돌아다니고 협회에서 운영하러 쓰는 거잖아요. 배드민턴 협회의 이사진은 40명. 2021년 이후 이들에게 지급된 직무수행 경비와 회의 참석 수당 등은 3억이 넘습니다. 이사회는 처음에 원래 30명까지는 됐어요. 근데 주택가 10명 늘렸지. 10명 늘려서 10명 다시 보강을 40명이 되어본 거죠. 왜요? 단체회 요청을 했죠. 10명을 더 늘려주라고. 이유가 뭐예요? 자기 식구도 만들어서. 통상 임원이 많으면 기부금도 늘어나 협회 살림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40명에 이르는 임원들의 후원금 내역은 0원. 그렇다면 이번 올림픽 출장 당시 임원진의 항공료는 누가 부담했을까? 양궁협회는 파리에 간 소속 임원 12명 중 2명의 여비를 협회가 지원했고 수영연맹은 3명 중 1명을, 탁구협회는 4명 중 1.5명분을 협회가 지원했습니다. 대부분 사비를 들여 파리에 다녀온 다른 종목과 달리 배드민턴 협회는 파리에 동행한 임원 8명 전원이 항공료 전액을 협회 운영비로 결제했습니다. 협회 정관상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한 푼 내지 않은 임원진은 오히려 협회에서 일종의 성공 보수를 챙겼습니다. 일부 임원들이 협회 마케팅 규정을 이용해 후원사 유치금의 10%를 인센티브, 즉 성공 보수로 받았다는 겁니다. 코리아 마스터대회에서 스폰을 받아서 1,500원 받아가고 또 전주 시니어대회에서 또 3,000만 원 받아가고 좀 형평성이 좀 저하지 않냐? 일비도 받아가고 스폰비도 받아가고
반면 선수들에게 지급하던 보너스는 없앴습니다. 협회 살림이 어렵다며 선수 개인의 후원 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과거 협회는 후원사에서 받은 국가대표 후원금의 20%를 선수단에게 배분해 왔습니다. 협회 정관에서 이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김택규 협회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열린 이사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본인들의 사리사욕과 이 다음 회장 선거에서의 본인들의 표를 위한 그런 자기를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후원 물품을 배분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선수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그런 이제 후원 물품으로서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선수들은 받지 못하고 또 본인들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고르게 분배가 되지 않은 것이죠. 지난 9일 경남 밀양에서 열린 105회 전국체육대회. 많은 이들의 이목이 이곳에 집중됐습니다. 파리올림픽 이후 재활에 힘을 쏟던 안세영 선수의 복귀 무대로 이번 전국체전이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이후 2달 만에 코트에 선 안세영 선수. 아직 무릎 부상은 완치되지 않았지만 코트에 오르는 표정은 밝았습니다. 안 선수는 전국체전에서 치른 3경기 내내 한 세트도 내어주지 않으며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작심 발언 이후 이어진 논란과 부담감을 딛고 좋은 경기력으로 팬들에게 화답한 겁니다. 마음 한켠은 조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워낙 좀 다사다난했잖아요. 한국 체육이. 좀 어땠나요? 그래도 그냥 생각 안 하고 저는 좀 그냥 쉬면서 저의 게임 경기력에만 또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쉬는 동안 생각 많았다고 했는데 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더 커졌는지 아니면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진정하고 팬들한테 한마디만. 네. 네, 엄청 많이 오셨잖아요. 네, 진짜 많이 오셨어요. 그다음에 못 오신 분들도 정말 응원 많이 해주셨으니까 조금만 감정 가라앉으면 많이 기다려 주셨을 거고 또 저의 배드민턴을 많이 사랑해 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잘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속상했는데 그래도 잘 복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그토록 꿈꾸던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도 기뻐할 새 없이 마음고생해온 시간. 그런 딸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안 선수의 어머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 당시에 협회가 소통이 잘 됐던 것 같으세요? 됐으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답답함이 쌓이진 않았겠죠. 저희가 제일 답답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담당이 있어서 어떤 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거 뭐 선수위원이든 뭐 경기력 향상위원이든 이런 분과위원들이 그 역할들을 정말로 해주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 그게 뭐 싸우자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상의 드리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공유하고 찾아달라는 뜻에서 말을 하는 건데
정말 선수를 위한 협회가 돼주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켜보기에. 지난해 2월 김택규 회장은 협회 분과위원회를 개편하며 경기력 향상위원회, 심판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했습니다. 경기력 향상위원장이다. 그러면 축구에 지금 뭐 전력강화위원장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국가대표도 하고 뭐 또 국가대표 코치도 좀 해보고 뭐 이런 어떤 그 경기력 향상위원회의 그 주된 그 활동이 그 국가대표 선수단들의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이제 다루는 그런 위원회잖아요. 이제 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자리에 또 가 있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작년에 분과위원회를 갖다 개편을 하면서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독립적인 활동을 거의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정 선수가 그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제대로 그 회를 열고 고민을 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에 대한 흔적도 없고요. 협회의 핵심 조직을 측근과 동양 인사로 채운 김 회장의 인선에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서산의 한 중학교 팀 감독으로 있는 경기력 향상 위원장을 찾았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건의에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할 것도 없고요. 하고 협회 회장님 하라고서 통화가 있는데 협회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걸 내가 안정선수가 무슨 불만을 갖고 그걸 보기 위해서 뭐 인터뷰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야 돼. 그거에 대한 중간 역할은 항상 위원회에서의 역할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희는. 아니. 그야 뭐 새끼장 감독 기자에 알아서 하는 거지. 아니 뭐 안내용권은 올림픽까지 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안세영 선수는 부상과 함께 맞지 않는 운동화 문제를 호소해왔습니다. 지난해 총 11번의 위원회를 개최해 1,000만 원이 넘는 회의 비용을 사용한 경기력 향상 위원회. 하지만 선수를 위해 고민한 흔적은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말이 전문위원회거든요. 의사결정 단계에서 이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회의록에도 명시를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사회나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전문위원회 자체가 전문가들로 구성이 안 되면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 이제 회장의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특히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 이제 역할들을 해줄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공정한 승부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 심판위원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드민턴 종목 대한체육회 상임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입니다. 아시아연맹 국제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판입니다. 그 상임심판 제도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제도이고 크린 심판의 모습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심판을 직업으로 삼아서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대회에 공정한 지난 2018년 협회는 상임 심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편파 판정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상임 심판이 되려면 국제 심판 자격 등이 필요합니다. 상임 심판은 내년 초 열릴 협회장 선거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김택규 회장의 분과위원회 개편 이후 새로 구성된 심판위원회는 상임 심판제를 폐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임 심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작년에 새로 위원장이 바뀌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위원장이라면 심판위원장. 심판위원장이 바뀌면서 지난 6년 동안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온 상임 심판제. 폐지는 단 1분 만에 SNS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네, 2024년 상임선 투표 유지 안 함.
했고 44분에 했고 결과가 9시 45분에 1분 뒤에 투표 바로 해서 1분 뒤에 결과가 나온 거죠. 당시 투표에 참여한 심판위원회 위원들은 일자리를 잃은 상임 심판들보다 낮은 등급의 심판 자격을 갖춘 이들입니다. 협회장의 의지대로 따라간 거죠, 이 사람들이. 협회장은 내 재임에 반대되는 애들이라고, 그리고 작년 채용권으로 민원까지 넣어서 얘네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상임 심판 채용 면접 하루 전 면접관이 후보를 만난 것을 일부 심판이 목격하고 이를 신고한 후 벌어진 보복성 조치란 주장. 프랑스 오픈에 올림픽 지명된 심판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미 명시를 해서 다수의 국제대회에서 상임 심판들을 초청했지만 협회가 심판들에게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협회장의 뜻이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대만 오픈 같은 경우에도 한 나라에 2명의 심판을 지명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오픈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이기도 하고 협회는 그냥 저희한테 얘기도 없이 그냥 거절 먼저 해버린 거죠. 사유는요? 사유는 그냥 협회장이 불가합니다. 왜 들어가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심판위원장 징계 중이어가지고 심판 부위원장한테 물어봤었는데 저희 3명의 이름이 걸려있는 거론되는 모든 것들은 협회장이 그냥 놓으라고 한답니다. 지난 2021년 김택규 협회장은 동호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수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생활체육인 출신인 만큼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통합에 큰 역할을 하리란 기대를 받았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김택규 회장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한 건축 관련 업체를 찾았습니다. 저한테 모셨는데. 그게 저 김택규 회장님 뵙고 싶어서 하는데. 아니, 차례 안 계세요? 좀 출근은 하세요? 어제 한 10시쯤 출근했다가 12시쯤에 나가셨거든요. 지금까지. 잠깐만 뭐 들어갔다 와도 돼요?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최근까지 서울의 배드민턴 협회 사무실과 서산 회사를 오가며 협회 일을 돌봤다는 김택규 회장. 이곳에서도 그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만 김 회장에 대해 알려진 바는 많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으로 그가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봤습니다. 김택규라고 하는 회장님이 실제 신문 기사에 나온 걸 기반으로 봤을 때 좀 이력이 좀 불투명하다. 그래서 좀 찾아본 거고요. 그래서 서산이 좀 출신이시기 때문에 아마 대표로 계시고요. 이 업체를 보면 지금 아마 업무를 하지 않아서 해산으로 아마 간주가 된 것 같아요. 해산 간주, 즉 실질적인 매출이 없단 겁니다. 폐업 상태는 아닌데 해산이 좀 더 강한 법적 조치긴 해서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 이런 법인을 뭔가 좀 불투명한 업체의 명함을 갖고 계시는 것 자체가 좀 불명확스럽긴 해서 이 부분 한번 투명하게 한번 소명을 받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 밀양의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김택규 회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12시 반에 약속이 있어서 지금 나가고 혹시 그럼 오늘 시간은 안 될 거예요? 언제 국가위원회 위원장들을 구성하셨었잖아요. 예. 그 경기를 향상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들 선수에 대한 입장을 대변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못했다는 얘기 있던데. 그건 위원장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낫죠. 그 회장님이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권한하고 틀려요. 또 상위심판 제도와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임원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임심판을 자기 이렇게 포지션에 두고 입맛을 붙여서 운영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반대를 했던 거고. 엘리트 출신 인사들로 인해 자신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다는 답변. 결국 협회 내 파벌 싸움이 논란의 원인이라는 해명입니다. 스포츠는 공정으로부터 태어납니다. 공정해야 할 스포츠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해지는 순간 스포츠 정신과는 멀어집니다.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선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공정을 바탕으로 운영할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직을 사유화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배드민턴 한 종목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직후 여러 종목 단체에서 운영상의 미숙함과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 피해는 애꿎은 선수들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전에 누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스포츠의 효자 종목인 사격. 88 올림픽 은메달을 시작으로 베이징 올림픽의 진종우까지 사격의 황금기는 계속됐습니다. 그 뒤엔 20여 년간 200억 원 이상 사격 연맹을 지원해온 한화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끝으로 한화그룹이 회장사에서 물러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회장사를 찾지 못한 사격연맹이 운영 위기에 처한 겁니다. 각 종목 단체들은 회장 자리가 공석일 경우에 대한체육회에서 관리지정단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관리지정단체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각 해당 연맹이나 협회 같은 부분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기에 회장을 좀 빠르게 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장을 좀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이 안 된 부분도 미흡하다고 볼 수 있고. 대한하키협회 부회장을 지낸 신모 씨가 새 사격연맹 회장으로 선출된 건 파리올림픽을 한 달 앞둔 지난 6월. 연맹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맹의 중장기적 발전에 후원자이자 동행인으로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사격이 2를 내고 있습니다. 자, 오예진 신정선, 오예진 금메달, 김예지 은메달. 저도 뒤집히지 않습니다. 양진 잘했어요. 마지막까지 기트 양진 금메달 시작해서 4대 황희특 10.3 한일 금메달. 대한민국. 파리올림픽에서 사격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수들은 올림픽 메달 포상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기도 전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돌연 사퇴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취임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별로 그 대한사격협회 이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별로 주의 깊게 안 보고 있다가 올림픽에 제가 저길 왜 갔어?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직원들 하는 얘기는 월급도 안 주면서 무슨 협회장을 해서 다 엉성엉성했죠. 미쳤다. 그 가 있는 일주일 동안 뭐 비서랑 뭐 대동에서 1억 3천을 쓰고 왔다. 또 보냈을 돈은 다 있고 급여줄 돈은 없고. 신 전 회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김 씨는 몇 달째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첫 달은 잘 준다고 했는데 첫 달마저도 늦게 받고 그 이후로는 받은 내용이 없죠. 대략 금액적으로 1,200 정도. 저게 월급쟁이한테 월급 안 주고 일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신 전 회장이 운영하는 병원은 300건이 넘는 임금 체불 신고로 고용노동부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 도중 임금 체불 사태가 알려졌지만 임금 지급이 미뤄진 건 지난해 5월부터라고 합니다. 그럼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임금 체불되시나요? 체불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어요. 체불 안 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일진 대충 잡아도 한 150에서 1억 5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 이상일 수도 있고.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진 지 5개월이 지난 시점. 이 병원은 국가대표 선수촌의 공식 지정 협력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저 한두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KBS 저희 최영식 방송. 네네. 신생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업무 관련 거에 대해서 의문 좀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가서 점검하고 우리 그 의학부장하고 우리 의사 선생님하고 직접 가서 다 보고 괜찮은지 다 확인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거기에 임금 체불 상황이 벌어지고. 그건 모르죠. 우리가 그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을 리가 없죠. 선수들이 거기 병원에 이제 진료를 받게 되면 그 병원에 약간 홍보 효과가 있는 건가요? 조금은 있겠죠. 아, 그래? 그럼 국가대표 선수 누구 왔다? 뭐 이런 거 자기네들이 홍보하겠지. 신 전 회장이 약속한 출연금으로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던 사격연맹. 하지만 회장이 사퇴하며 포상금 지급을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도의적으로는 그렇죠. 예,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뭐 도의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정황들을 봤을 적에 그렇게 매몰차게 무자르듯이 그렇게 관계를 끊으실 것 같지는 않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는 일하는 지원금입니다. 역대급 성적을 올렸지만 포상금조차 받지 못하게 된 사격 선수들. 사격연맹 회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한체육회 공개검증 시스템도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요. 이를테면은 회장 선출 시의 후보자의 경력을 저희 뭐 공직자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범죄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서 그러한 이제 그 실책 뭐 내지는 잘 운영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현안을 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체육계의 현실이라든지 그 종목 단체의 현실을 좀 아는 사람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떠한 이제 검증 시스템 내에 그런 그 조항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투표로 남녀 한 명씩 MVP로 뽑은 가운데 일부 종목단체 회장들의 비뚤어진 의식과 자질 문제 외에도 종목단체 운영상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체육단체들.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돼야 합니다. 공시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야구협회랑 디테일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운영주의한 사람이 몇 점 맞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사실 양궁협회가 공시는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할 줄 몰랐는데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네 협회 운영 관련해서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게 디테일하게 쓴 것 같지만 이렇게 신인 발굴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놨어요. 대한체육회는 50개가 넘는 소속 종목단체의 회계감사를 특정 회계법인에 몰아줬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부실한 회계감사도 지적됐습니다. 국가 예산을 사용할 때 협회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협회는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과 2021년부터 지금까지 거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앞서 언급한 보조금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 부과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민법에 의해 감사는 재산 상황을 감시하고 부정을 발견할 시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계법인을 통해 장부를 작성까지 한 겁니다.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는 내부 감사 직책을 갖고 계신 분한테 외주를 준다. 그러면 이 내부 감사를 하고 있는 분은 모니터링하는 사람인데 세 가지 중에 재무보고 목적과 법규 준수 두 개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장 임의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너무 많으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내부 감사가 있는 업체에 기장을 맡기게 되고 뭐 이런 업체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재량권이 너무 많은 거죠. 통제 기능이 없는 거죠. 메달 색깔에 연연하지 않고 올림픽을 즐기는 젊은 선수들의 모습은 스포츠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그런데 일부 체육단체들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대한체육회가 어떤 잘못을 한다 또는 어떤 일을 잘못 처리했다. 그런다 해서 사실 문화체육관광부도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도에 대한체육회부터 시작해서 종목단체 또는 시도체육회 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마어마한 건수의 비리행위가 발생을 하고요. 그에 적발이 돼서 수사기관에 고발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도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에 따라서 뭔가 개선책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던 거고요. 그때 제 표현대로라면은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꼬리 자르기식의 어떤 조치 이거에만 급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좀 덜한 거죠.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은 소수 정예였지만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인류 선수들의 활약 뒤에 체육단체들의 모습은 인류가 아니었습니다. 금메달리스트의 눈물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스포츠의 위상에 걸맞게 체육단체 또한 낡은 관행과 구태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환골탈태가 필요합니다. 선수들의 바람은 명확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란 겁니다. 무조건 뛰자. 그냥 실수 없이 뛰자 하고 그렇게 뛰었더니 좀 빠르게 움직이고 그렇게 했더니 잘 풀렸던 것 같아요. We gon' walk it out and move.